레이 달리오의 원칙, 진실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25년 10월 15일 수요일. 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125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레이 달리오의 원칙을 집었는데요. 이 책은 좀 집을 때 망설임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레이 달리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 투자자들이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진 투자자이자 기업가인 이 레이 달리오의 책은 사실은 어떤 교재로서 쓰기에도 손색이 없는, 좀 제가 이 책을 읽고 과연 이 책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집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웠던 그런 책입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옆에다 두고 계속 자기 마음가짐을 체크해야 되는, 그리고 투자의 방법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최근에 레이 달리오가 빅사이클이라는 책을 다시 내면서 그 책을 꼭 읽고 싶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원칙부터 좀 짚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책인데 사실은 한번 읽었다고 제게 절대로 되지 않을 만큼 정말로 깊이 있고 옆에 두고 읽어야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과연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걱정도 좀 되지만, 제가 느끼는 범위 내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는 제 생각을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칙에 근거한 인생에 대한 접근법이다. 원칙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행동의 기초가 되는 근본적인 진리이다. 잘 실패한다는 것은 게임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실패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함으로써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시장의 합의에 반대로 투자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투자자이자 기업가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을 키웠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확률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의사결정 방법을 찾았다. 1960년대 미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40%의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 달러는 세계의 화폐였고 미국은 세계를 지배하는 군사대국이었다. 그리고 투자는 무엇인가를 사서 가격이 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결과 평균 균할 투자법은 대부분의 사람이 활용하는 투자 기법이 되었다. 주식은 결국 오를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주식을 계속 매수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때까지 돈을 잃었다. 가격은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결과가 기대보다 좋을 때 가격이 상승하고 예상보다 나쁠 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는 폭락했다. 정부 관리들이 달러의 가치 하락이 없을 거라고 확언할 때 그들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근본이 폐지에 따른 달러 찍어내기 덕분에 경제는 좋아지고 주식시장은 상승했다. 1972년 주식시장은 다시 급등했고 당시에는 니프티, 피프티가 대세였다. 나는 모든 일, 금 연동제 폐지, 달러 폭락, 주식시장 상승이 과거에도 일어났고 논리적 인과관계로 볼 때 이런 일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네, 이제 처음 한 50페이지 읽었나요? 와, 요 정도밖에 못 읽었는데도 이 내용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진짜 제가 읽어드린 내용 투자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원칙은 투자에 대한 것을 주로 하진 않아요. 자기만의 원칙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소개시켜주는 책인데, 앞에 부분에는 본인의 어떤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인생과 그리고 일의 원칙에 대해서 소개시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표현되는 이 글만으로도 이분이 얼마나 깊은 투자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현재랑 너무 똑같잖아요. 이 당시에 근본이자를 폐지하고 달러를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달러 가치는 폭락하게 됐지만 주식시장은 상승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현재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치는 떨어지지만 반대로 주식시장은 돈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식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당연히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서 그 방향성을 바꾸게 될 텐데, 그게 무엇인지는 또 과거에 보면서 배워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이 떨어질 때도 이 가격은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서 이게 이미 기대가 반영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돼 있기 때문에 결과치가 기대보다 높게 나와야 서프라이즈 올라가게 되는 거고, 또 기대치가 워낙에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더 나빠야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만약에 폭락이 돼 있다라는 상태는 사람들이 심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라는 것을 이미 기대를 반영한 가격이고, 여기에서 가격이 더 떨어지려면 사람들의 기대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기대가 이미 최악이라면 가격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제일 밑바닥선이 되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오늘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책을 어떻게 소개시켜드릴지 좀 저도 궁금하네요. 이게 내용이 워낙에 많고 깊은 내용들이 많아서 정말 이 글을 깊게 이해하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고 많은 경험도 이미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천천히 가져가면서 이 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치 있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